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7.4도, 익산 5.1도, 무주 2.7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16도, 진안 12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져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고 주 후반부터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부안군이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고려와 백제를 주제로 한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열식으로 사업을 짜다 보니 테마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부안군의 청자박물관입니다. 청자로드를 조성한다며 박물관 마당에 4억 원을 들여 편익시설, 5억 원으로 청자로 된 한옥 관광 안내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안군의 시간여행 사업에는 2021년까지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고려와 관련된 예산은 3개 사업에 1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백제 부흥운동지 환경정비 사업, 바다의 신을 모시는 수성당의 환경정비, 마실길 야간 테마공간, 시간여행 버스 정류장, 시간여행 택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져 고려라는 주제는 흐릿해졌습니다. 앞으로 고려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부안군에 왔을 때 고려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마실길 야간 테마공간, 무료 와이파이, 시간여행 정류장, 시간여행 택시 등은 계획엔 들어가 있지만 타당성이 떨어져 수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사업 계획으로는 고려나 백제 어느 쪽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여서 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국 200대 명산으로 꼽히는 임실 고덕산에 반복적으로 양계장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인데요.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2년 전 고덕산 자락에 땅을 산 뒤 남은 생을 보낼 집과 체험 농장을 짓고 있는 73살 송규선 씨. 무산된 줄 알았던 대형 양계장이 인근에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관광 농원을 만들어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전국 200대 명산으로 꼽히는 고덕산에 처음으로 양계장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 2012년. 1년 뒤 건축 허가가 불발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까지 7년째 허가 신청 접수, 취하, 재신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양계장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찾든지 어떤 비책을 찾아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살 수 있게끔. 임실군은 고덕산 관광 개발을 위해 주차장을 짓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 수억 원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양계장을 막을 마땅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깝깝하죠. 중간에서. 막말로 좀 사업주가 포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포기를 안 하고 주민들은 또 반대하고. 빼어난 경치로 해마다 수천 명이 찾고 있는 고덕산에 추진되는 양계장이 지역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위암과 대장암 등 5개인 국가 무료 암검진 대상을 폐암까지 확대하기 위해 폐암검진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고위험 흡연자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무료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올해 59살인 김성호 씨. 19살 때부터 하루 한 갑 이상씩 담배를 피우다 3년 전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전북대병원이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암 검진 대상자로 선정돼 흉부 CT 무료 검진을 받았습니다. 폐 흉부 CT는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폐를 정밀 검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쉽게 접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지난 1년간 김 씨처럼 폐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551명. 이 가운데 5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4명은 조기에 암이 발견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 55세에서 74세까지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1월 말까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종으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신 장기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토대로 현재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5개 분야인 암 검진을 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에서는 가야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원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가야 유적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완주에서는 난로 축제가 열립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시 공무원 40여 명이 가야 문화 찾기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운봉읍의 가야 유적을 둘러봤습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야 유적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춘향골 아카데미와 특강을 통해 시민에게 가야 유적을 알릴 계획입니다. 남원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남원시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효율 화목난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나는 난로다 행사가 다음 달 3일과 4일에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난로의 기술을 겨루는 기술시장과 불을 다루는 장인들의 무대인 난로시장, 그리고 로컬 시장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23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예 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원예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한 정원과 아열대 작물, 특용작물 전시포를 견학하고 화분 만들기 등에 참여합니다. 제8회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 대회가 지난 26일 군산 월명종합 경기장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환경인 한마음 대회는 전북 환경기술인협회 주관으로 해마다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현재 32.5%인 국공립 유치원의 원화 비율을 오는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혁신도시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단설 유치원 7, 8곳을 신설하고 원도심 학교 약 30곳에 병설 유치원을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병설 유치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통학버스 운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북대생 2천여 명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찬열 의원이 전북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북대생 가운데 중퇴나 제적된 학생은 2,055명으로 거점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았습니다. 자퇴 사유로는 편입 등 다른 학교로의 진학이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와 경제적 이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은 2014년 377명에서 해마다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464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로당과 지역 아동센터의 성면 실태에 대한 표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법적으로 성면 건축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로당과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해 성면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처럼 의무적으로 성면 관리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에 예정된 제57회 전국 도서관 대회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이 창원과 제주를 물리치고 제57회 전국 도서관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도서관 대회는 도서관 관계자 3,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 학술 행사입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